너무 오랜만이라 다시 해볼게. 입가 알아보지 뭐. 안녕하세요. 타임리스 피부과 도곡점 신원웅입니다. 교대점 안재우입니다. 오늘은 입가 주변에 생기는 주름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가 주름의 원인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네. 뭐 일단은 뭐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네네. 너무 과한 근육의 사용.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볼륨의 감소. 그러니까 지방층이라든지 진피층이 얇아지는 현상들.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생기는 이제 탄력이 결국은 그렇죠.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세 가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컨비네이션을 하든지 단독 치료를 하든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 사용이 과한 분들일 때는 주로 어떤 시술을 하죠? 뭐 역시나 적시나 뭐 보톡스가 됐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입가에 긴장도가 높은 사람도 있어요. 딱 이렇게 다물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살짝 보톡스를 써서 근육의 힘을 빼면은 주름을 지게 하는 힘도 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되죠? 과하면 이제 밥을 잘 못 네네네. 드시게 되는 경우가 네네, 맞아요. 너무 과했을 경우에는 주름은 펴지겠지만 웃지도 못하고 뭐 양치할 때 물이 샌다든지 웃을 때 비대칭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안와사라 그러잖아요. 안면마비가 오는 듯한 느낌을 한 6개월 정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은 뭐 볼륨 감소? 네, 볼륨 감소. 예. 입가 주변에 피하 지방층이나 진피층이 얇아지는 경우죠.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사실? 뭐 바로 되는 건 역시 필러겠죠. 그렇죠. 네,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해서 꺼진 볼륨을 채워주는 경우가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필러나 지방 이식에 비해서는 볼륨 채우는 효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콜라겐 재생 물질들, 대표적인 주베룩 볼륨이라든지 스컬트라, 에스테필 뭐 이런 등등등을 사용하면은 당연히 필러보단 모자랄 수 있지만은 개선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겼을 경우에 그 부위에만 볼륨을 채워주는 게 답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냥 붓기만 하는 느낌이 그렇죠. 네네네. 뭔가 입이 좀 돌출돼 보이는 듯한 볼륨이 이 입 주변에 쏠리는 거는 생각보다 미용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항상 앞볼 꺼짐이라든지 옆볼 꺼짐, 심지어는 이 광대 부위의 볼륨도 조금 확인을 해서 팔자나 입가 주변의 볼륨을 회복했을 때 그 주름이 완화되는 것을 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력에 정말 저하가 생기죠. 한 40대부터는 볼륨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탄력을 다 회복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예, 뭔가 당기는 느낌 시술들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초음파랑 고주파 시술들이 그렇죠. 있겠죠. 네. 그래서 살이 조금 이제 있는 편이신데 쳐주면은 이제 초음파. 네. 보통 저가 경험하는 입가주름 고객님들은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셔서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이제 얼굴 살이 없으시니까 네. 고주파 쪽이 맞습니다. 확실히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열을 전달하는 장비들을 통해서 꼭 입 주변의 탄력이 아니더라도 이 얼굴 전체의 탄력을 높이는 것이 입가주름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실 리프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을 줬을 때 더욱더 극복을 하기가 쉽습니다. 젊은 분들은 보톡스 단독으로만 그러니까요. 시술을 해도 네. 만족도가 꽤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과한 게 문제일 뿐이지. 네네. 네, 적절하게 하면은 젊은 분들한테서는 뭐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과하게 웃는 경우라든지 이제 웃을 때 잇몸이 드러날 정도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톡스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이제 40대가 좀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체중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처져 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방을 조금 빼주면서 그렇죠. 여기를 잡아주는 좀 네네. 울세라를 일단 좀 많이 즐겨 하는 편이고요. 네네네. 네, 울세라를 하면서 이제 보톡스를 저는 좀 병합을 해주는. 그렇죠. 예. 볼륨을 약간 수축시키면서 당김 효과가 있는 그런 레이저 리프팅들을 선택을 해주고 또한 입 주변의 근육을 살짝 억제하는 보톡스를 병합을 하는 방법. 저도 비슷하고 하나 더 좀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한다면 실 리프팅을 권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종의 입가 처짐, 뭐 불독살, 심술보 뭐 이런 것. 그렇죠. 네. 뭔가 볼륨이 있지만 흘러내린 느낌들을 표현하는 것들이죠. 심술보, 뭐 불독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마르신 분인데 네. 입가 주름이 있다. 뭐 이런 분들은 다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톡스를 좀 얇게 좀 깔아서 잔주름을 좀 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렇죠. 볼륨이 감소된 거는 뭐 필러나 아니면 주베룩 같은 그런 이제 볼륨을 채워주는 자극들을 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고주파 시술 네네. 이제 많이 권유를 드려서 네. 그걸 통해서 좀 피부 자체를 조금 네네네. 탄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쪽 그러니까.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날 해도 다 가능한 시술들을 지금 나열을 해주셨죠. 레이저 리프팅과 보톡스 시술과 볼륨을 채우는 시술들을 한 번에 해도 되지만은 뭐 따로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의 기호에 맞게 해주셔도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 레이저 리프팅이라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고주파나 초음파 리프팅은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의 근육 상태를 잘 유지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최소, 그렇죠? 열을 전달하고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서 피부의 탄력이 줄지 않게 어떻게든 수비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콜라겐 생성이 합성보다 줄어드는 시점인 20대 후반부터는 레이저 리프팅을 통해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주는 것도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입가주름을 예방하는 방법들은 글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가끔씩 너무 입에 좀 많이 힘을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본인도 모르게 뭐 긴장하면 맞아요. 네네네. 입을 막 웃을 때 너무 이빨 안 보이려고 힘을 주거나. 네네. 그런 거는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의식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급격한 체중 변화. 맞아요. 예. 급격한 체중 변화는 입 주변, 특히 볼살이나 입 주변의 볼륨을 확 감소시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주름도 좀 극대화돼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보습을 좀 신경 써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약간 쉽게 또 잘 건조해지는 그러니까요. 부위잖아요. 네네네. 뭐가 됐든 네네네. 보습제를 항상 열심히 좀 발라주시면은 조금이라도 수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주름의 패턴은 굉장히 유전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님의 입가 주름이 좀 과하다, 뭐 좀 많이 있다, 그럼 본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 30대 와서 입가 주름을 하면 시술이 간단해지는데 이미 힘을 다 빼고 있어도 주름이 자리 잡은 경우에는 시술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케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입가주름. 과연 단지 입가주름만의 문제일까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가주름, 이미 눈에 보이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관리해 보실까요?